안녕하세요.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만 선별하여 전달해드리는 상식 전성시대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 선거로 국민의 뜻을 표출하고 그것에 따라 정치인은 대의민주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보 등록을 한 사람들은 선거 공약을 만들고 선거운동을 하러 다니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들은 이렇게 당선되기 위해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는데 후보 등록만 하고 선거운동은 고사하고 배짱이처럼 놀고 있는 후보들도 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분들은 선거운동을 하면 불법이 된다고 하는데 어찌 된 일일까요? 상식 전성시대 지금 출발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대명사인 6.1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며칠 후면 치러집니다. 지방자치 제도는 지역주민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제도입니다.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야 하고 지역의 주인임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앙정부의 권력을 지방정부가 나누어 맡음으로써 국가 권력이 중앙에 집중되어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역의 현실과 필요에 맞는 업무와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되려면 기초단체장이나 의원들을 잘 뽑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고 그것이 바로 선거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선거인데 투표도 하기 전 벌써 당선이 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지난 2018년 6월 13일 치러진 기초단체 지방선거에서는 광역기초위원 83명, 교육위원 4명, 총 87명이 무투표로 후보 등록과 동시에 당선이 확정되었다고 하는데 이번 2022년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는 몇 명이나 무투표 당선이 되었을까요? 100명? 200명? 아니면 오히려 줄어서 50명?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지난 지방선거 대비 무려 5배 폭증한 494명이 후보 등록과 함께 투표와 상관없이 당선이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구 기초의원이 282명, 지역구 광역의원이 106명, 비례 기초위원이 99명, 기초단체장 6명, 교육위원 1명 이렇게 총 494명이라고 하는데 전국 지역구 수로는 313개 지역구에서 투표와 상관없이 무혈 입성한 후보들인 것입니다. 무투표 당선은 선거구에 1명의 후보자만 단독 출마한 경우와 2명을 뽑는 선거구에 2명의 후보자가 나온 경우인데 지난 2018년 선거 때와 비교해보면 무려 5배 이상 늘었다는 분석입니다. 그럼 이렇게 무투표로 당선된 사람들은 남이 선거운동할 때 뭘 할까요? 선거와 관계없이 이미 당선이 확정되었으니 그냥 놀고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요.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 선거구의 후보들은 선거운동을 할 필요도 없겠지만 법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후보들은 선거 사무실도 폐쇄하고 홍보물도 내리고 유세 일정도 중지됩니다. 대신 소속 정당의 다른 선거구 출마 후보들의 유세를 도우며 시간을 보낸다고 하네요. 참고로 공직선거법 제275조 선거운동의 제한 중지를 보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 의원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선거에서 후보자 등록 마감 후 후보자가 사퇴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가 그 선거구에서 선거할 정수 범위를 넘지 아니하게 되어 투표를 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이 법에 의한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해당 지방의회 의원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선거의 선거운동은 이를 중지한다 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선거운동도 할 수 없게 된 무투표 당선 후보들은 경쟁해야 할 후보도 없고 투표도 없으니 검증도 없고 이대로 끝인 걸까요?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들은 후보의 자질과 능력, 공약 등을 살펴보고 선택할 기회를 얻지 못한 채 거대 양당에서 선택한 후보자들을 받들어 모셔야 될 처지입니다. 과연 이런 선거 제도가 민주주의 꽃인 선거에 부합되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유권자들이 선택할 권리를 보장해야 할 선거 제도가 거대 양당 정치로 인해 날이 갈수록 망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단체 선거에서만큼은 정당 딱지를 떼고 후보자들이 출마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고 1952년 지방의회가 구성되면서 시작됐는데요. 이때에는 특별시장과 도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이 선출하며 시의원면장은 의회에서 선출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1956년 시의원면장 직선제가 도입되었다가 1958년 다시 임명제로 전환되는 우여곡절을 거쳐 1960년에 최초로 모든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선제로 선출되었습니다. 하지만 1961년 5월 군사혁명위원회에 의해 지방의회는 해산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시 임명제로 바뀌면서 지방자치는 약 30년간 중단되었습니다. 1980년 5공화국 헌법은 지방의회 구성 시기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고 1988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이를 구체화하였다고 합니다. 1991년 시군구 의회 선거와 시도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되었지만 이때에도 역시 단체장을 임명하는 체제였기 때문에 완전한 지방자치제라고는 볼 수 없었습니다. 그 뒤 우여곡절 끝에 1995년 6월 27일 기초의회 의원과 단체장, 광역시 시도의회 의원과 단체장 선거가 실시되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 주민투표법 제정으로 지자체장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가능해졌고 2006년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주민들에게 지방행정통제권이 부여됐습니다. 역사적으로 돌아보면 군사정권 시절을 거쳐 지방자치제가 발전을 해오고 있다고 보지만 무투표 당선이 늘어나는 현실을 보면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될 시점이 됐다고 생각됩니다. 거대 양당이 지배하는 대한민국의 정치에서 풀뿌리 민주주의 대명사인 지방자치제 선거만큼은 정당 공천권을 없애는 방법을 심각하게 고민해 볼 때가 됐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6.1 지방선거에서 무투표로 당선되는 선거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그냥 나가지 마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